여러분은 하루에 커피를 몇 잔씩 사드시나요?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기는 쉽지 않지만 커피는 하루에 한 잔 정도 싸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땡전 한 푼 받은 건 없지만 닥신TV는 필립스의 1200과 항상 함께합니다. 필립스 커피 머신, 정확하게 필립스 1200 커피 머신 제 영상 보고 구입하셨다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아직도 잘 쓰고 있냐 뭐 이런 질문 가끔 받는데 맞습니다. 잘 쓰고 있습니다. 그 예전이랑 조금 상황이 조금 바뀐 것들이 약간 있는데 제가 이런 커피 머신을 쓰기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언제적이냐면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거의 2010년도 한 초반쯤부터 썼을 거예요. 당시에는 이렇게 오토 커피 머신이 대중화되지 않았을 때고요. 오토 커피 머신은 비싸서 살 엄두도 못 내던 시절, 200~300만 원 시절이죠. 그때는. 그 당시에 이제 막 직구가 활성화되던 시절, 독일 직구를 하던 시절이 있어요. 커피 머신을. 거기가 그 교류 전류의 주파수랑 피크볼트가 조금 다른가 그래요. 그래서 그거 뭐 RMS 하면 약간 차이가 있는지 어쩐지. 그래서 그 모터를 국내 전용으로 모터를 교환을 해요. 그러니까 독일 아마존에서 구입해서 배송 대행을 통해서 배송을 받고 한국 필립스 서비스 센터에서 월드 워런티이기 때문에 모터를 교환합니다. 셀프로 자가 교환하기도 하고 한 10만 원 정도 드는데, 그렇게 해서 커피 머신을 쓰면 한국에서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한 7~80만 원에서 한 8~90만 원? 그 정도 선에 쓸 수 있던 시절이 있었고, 당시에는 그게 그렇게 해서라도 할 만큼 가성비가 있었어요. 당시에는. 왜냐면 커피 머신 자체가 뭐 몇백만 원 시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렇게 구입을 했었고, 그때 뭐 HD 4650인가 뭐 그런 모델이었는데 정확히 모델 기억 안 나는데, 그래서 그 커피 머신에다가 당시에는 그 코스트코 커피 원두가 지금 있나? 지금 다 개봉을 해놔서 없는데, 이런 식의 원두를 2kg짜리를 14,000원에 구입을 하고, 그러면은 그냥 물만 넣으면 그냥 커피가 계속 나오죠. 제가 코스트코 원두 추천드리는 게 코스트코 그 빨간색 원두 커크랜드, 그게 스타벅스 로스티드고, 스타벅스에서 나오는 아마 그 에스프레소 블렌드, 그게 이제 아메리카노에 쓰이는 블렌드 같은데, 스타벅스에서 판매하는 에스프레소 블렌드, 그 다음에 스타벅스의 그냥 아메리카노, 그게 그 커크랜드의 빨간색 원두랑 아마 똑같을 것 같아요. 확실한 정보는 아니고. 이게 사실 다 비슷한 동네인 게, 미국 시애틀에 커크랜드 본사도 있고 스타벅스 1회점도 시애틀에 있잖아요. 이게 서로 뭐 친구겠죠, 끼리끼리. 뭐 확실한 건 아닌데 맛은 거의 비슷해요. 어떤 분들이 이 원두 진짜 되게 구리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막 커피에 막 맛을 음미하고 이러진 않거든요. 그냥 커피는 그냥 음료로서 마시고, 이 플러싱하고 소변도 배출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물 마시는 목적인데 맹물은 잘 안 먹게 되니까 그냥 뭐 보리차 먹듯이 그런 느낌으로 먹고, 또 이제 각성 목적으로, 사실 커피 먹는다고 각성이 되진 않는데 어쨌든 뭐 각성 목적으로 커피를 먹고, 또 어떤 습관화되어 있는 이유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먹지 뭐 맛을 막 이렇게 음미하고 먹진 않아요. 그래서 스타벅스 이 원두를 좋아하는데, 이 뭐 로스팅한 지 얼마 안 된 원두가 중요하고 뭐 이렇게 매니아틱한 그런 거는 제가 조예가 아예 없어서 그런 쪽에 관심 있으면 저랑 안 맞습니다. 근데 이 커크랜드 빨간색 원두가 약간 좀 탄맛이 나는 씁쓸한 그런 맛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안 좋아하시면 또 안 맞아요. 근데 저는 약간 그 신맛 나는 걸 안 좋아해요. 그 테라로사, 블루보틀, 이거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니까. 근데 문제가 예전이랑 상황이 바뀐 게 있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배송 대행을 해서 커피 머신을 사서 이런 원두가 14,000원 정도에, 옛날엔 12,000원이었어요 12,000원에 2kg. 그러면은 옛날에도 스타벅스는 한 잔에 한 4~5,000원 했기 때문에 커피 한 2잔, 3잔 가격이면 원두 2kg를 구입해서 몇 잔 뽑을까요? 거의 제 생각에는 300잔 나올 것 같은데, 샷으로 한 300샷 나올 것 같아요. 2kg 정도면. 정확하진 않은데 그냥 한 달 내내 커피를 그냥 막 물만 넣으면 커피가 나오니까, 이거 물만 넣으면 5,000원이 나오는 거나 똑같은 느낌이어서, 당시에는 그 직구한 커피 머신에 커크랜드 원두를 넣어서 행복하게 커피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인천 길병원 암센터 옆에 있는 에코라이프라는 뭐 한 전용 면적 6평짜리 오피스텔 살던 시절인데, 제 지인들, 지금은 뭐 재활의학과 원장님 되고 뭐 소화기내과 원장님 되고 뭐 지금 저랑 같이 공부하는 이런 멤버들이 그 전용 면적 6평짜리 제 오피스텔에 커피 마시러 다 왔어요. 거기 와서 한 잔씩 다 뽑아 들고 가면은, 스타벅스 하면 5,000원이니까 괜히 밥 먹고 커피 5~6,000원인데 5~6,000원씩 해서 4~5명 먹으면 한 2~3만 원인데, 이것만 그냥 원두만 있으면 그냥 물만 넣으면 나오니까, 뭐 저도 단가가 사실상 1인당 뭐 몇백 원 수준이니까
그 정도의 호의는 부담 없이 제공을 했죠. 다 같이 모여서 즐거운 커피 생활을 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바뀐 게 뭐냐면 저렴한 커피 머신들이 많이 생겼어요. 옛날에는 막 직구하고 모터 바꾸고 뭐 셀프로 모터를 바꾸기도 하고 센터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커피 머신이 되게 저렴한데, 지금 제가 추천드리는 게 쿠팡에서는 29만 9천 원인데 필립스 1200 EP1200이라는 요 모델입니다. 근데 이 모델이 지금 29만 9천 원인데, 이거 뭐 할인을 하든 말든 가격이 조금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뭐 그건 중요하지 않아. 하루라도 빨리 사는 게 더 저렴해. 왜? 한 잔이라도 뽑으면, 하루에 2잔 뽑으면 10,000원씩 세이브가 되는데, 하루라도 빨리 사는 게 좋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29만 9천 원이면 이거 거저예요. 이거는 그냥 뭐, 제가 항상 어떤 기술의 발전은 세월의 세월을 거듭하면 약간 세츄레이션 포화되면서 기술의 발전이 별로 없고 그 구조물이 안정된다 그랬잖아요. 내연기관이 그렇죠. 디젤도 그렇고 뭐 휘발유도 그렇고, 새로 나오는 전기차도 좋지만 전기차는 계속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하게 될 거예요. 뭐 모터가 각 바퀴에 달려서 각자 구동한다든지, 배터리의 발전은 뭐 앞으로 미래는 상상할 수 없겠죠. 얼마나 많이 발전할지. 배터리는 아직 발전의 영역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지금 막 새로운 전자제품이고, 내연기관은 장고한 세월에 걸쳐서 구조물이 완성되어 가서 정말 최근 한 10년 동안은 거의 발전이 없었고, 시스템이 대신에 굉장히 안정화됐고, 그 시스템을 다루던 사람들도 많이 있고, 어디 가서 고칠 수 있고, 정말 부품 없으면 망치 두들겨서 어디서 떼어서 대충 떼어갖고도 구조물을 굴릴 수 있는, 제3세계의 나라들은 우리나라 폐차되는 차들 좋다고 다 엔진 떼어가잖아요. 얼마든지 어디서도 고쳐서 사실 마음만 먹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50만 원 100만 원 들면 폐차해야 되는지 알지만 다 고칠 수 있죠. 사실은 마음만 먹으면.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지? 그래서 커피 머신이 지금 그래요. 커피 머신에 들어가는 그 펌프라는 게 있거든요. 고압 펌프. 엔진이랑 비슷하네. 인젝터 같은 고압 펌프가 있는데, 그 고압 펌프 각 회사 거 다 뜯어보면 그 커피 머신에 들어가는 고압 펌프 거의 뻔한 몇 개의 제품이에요. 그거를, 그 오토 커피 머신 시장이 세계에 얼마나 크다고 그 고압 펌프 만드는 회사들이 필립스가 만들까요? 유라가 만들까요? 뭐 각종 회사들이 자기네들이 고압 펌프를 직접 만드나요? 자동차 회사들도 터보 차저, 뭐 인젝터, 필터 이런 거 제조 회사들이 다 따로따로 있잖아요. 그 무역의 마법이잖아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더 선택과 집중해서 하고, 남이 잘 만든 걸 저렴하게 사오는 게 개이득이지, 내가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면 망하잖아요. 어떤 커피 머신을 사도 그 안에 들어있는 펌프가 거의 똑같을걸요. 한번 분해 다 해보세요. 저도 뭐 다 분해한 건 아닌데 상당수가 똑같은 제품입니다. 커피 머신의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펌프는 비슷하고, 오토 머신의 어떤 약간 기계적인 구조물이 있잖아요. 필립스 제품 또 그 안에 여러분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하고 싶은 얘기는 10년 전 제가 쓰던 머신이나 요즘 나오는 머신이나 거의 또 구조물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오토 머신은 사용에 대해서 상당히 그 어떤 구조물이 안정화됐습니다. 뭐 이렇게 고장도 두려울 거 없고, 솔직히 30만 원이면 뭐 한 2년 잘 쓰고 쓰레기통에 버려도 개이득이죠. 개이득입니다. 커피를 60잔만 뽑아도 본전이잖아요. 60잔 뽑고 그 다음부터 이제 돈 버는 거니까. 그래서 커피 머신은 뭐 30만 원 정도 하는데, 커피를 하루에 한 잔 이상 나가서 사 먹으시면 빨리 사세요. 빨리. 하루라도 빨리 사는 게 이득입니다. 이 가끔 가격 왔다 갔다 하는데 기다리지 말고 오늘 사세요 라고 하면 너무 장사꾼 같나? 커피 머신은 되게 저렴하고 그 기계적인 완성도도 꽤 높은 상태라는 거죠. 무슨 얘기 하려고 했지? 머신은 그렇고 원두는 커크랜드에서 구입하면 되는데, 옛날에는 상황이 바뀐 게 이제 머신은 많이 싸졌다. 그러니까 빨리 사면 된다는데, 또 할 얘기 하나만 더 할까요? 라떼에 나오는 제품은 저는 비추합니다. 왜냐면 저는 라떼는 나가서 사 먹어요. 왜냐면 라떼가 나오는 커피 머신을 하려면 그 우유를 관리하는데, 우유가 묻고 그게 약간 열이 묻으면 우유에 단백질이 있으니까 좀 변형이 되고, 깨끗하게 청소하지 않으면 이게 결국 또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우유를 하여간 건드린다 이러면 일손이 훨씬 더 커져요. 그래서 그 우리의 노동 대비 코스트 픽트가 좀 떨어집니다. 에스프레소만 뽑으면 깨끗한 물만 지나가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오염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편이고, 라떼는 원가 비중이 높아요. 우유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라떼 제대로 하려면 그 우유 이렇게 거품 만드는 기계도 있거든요. 네스프레소 머신 제가 한때 쓰던 게 있던데, 그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데펴지고 그런 건데 그것도 좋은데, 라떼는 실제로 해보면 나가서 사 먹는 게 그리 비싸지 않아요. 왜냐면 우유값이 꽤 비싸고, 사실 스타벅스 가서 아메리카노 4,500원, 라떼가 5,000원이면 원가 비중으로 치면 라떼 먹는 게 훨씬 개이득이죠. 원가 비중이 비교도 안 되니까. 저는 사실 나가서는 웬만하면 라떼 먹으려고 노력하는데, 남이 해주고 남이 청소해주는 기계로 그냥 받아 먹는 게 사실은 꽤 이득이 있고, 라떼는. 그래서 머신을 살 때 라떼에 나오는 기계를 저는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커피만 나오는 머신 사면 되고, 그 다음에
할 얘기 또 뭐였지? 위생 관련해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게 있는데, 위생 관련하여 하루에 한 잔 이상 드시면 위생 관련은 걱정할 건 없습니다. 단 하루에 한 잔도 안 뽑는다, 이틀에 한 잔, 3일에 한 잔 뽑는다, 그럼 오토머신 사지 마세요. 오토머신에 사람이랑 똑같은데 사람의 유리너리 트랙이라는 게 있어요. 콩팥에서 소변을 만들고 요관이라고 하나? 요관을 통해서 내려가고 방광에 소변이 모였다가 요도를 통해 나가잖아요. 우리가 계속 물을 먹으면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고 소변이 계속 나가죠. 이 일종의 플러싱 과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요도염, 방광염 올라와서 요관염, 신우신염까지 균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요관부터 들어가지고 이 균은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데 우리가 물 먹으면 계속 이제 플러싱이 되는 거예요. 플러싱. 그래서 유리너리 트랙은 우리가 물을 먹으면 생각보다 깨끗합니다. 화장실에서 샤워하면서 소변 보는 거에 대한 막 논쟁도 있던데, 사실 소변은 생각보다 되게 깨끗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유리너리 트랙이 있다면 오토 커피 머신에 커피 트랙이 있습니다. 그 커피 트랙 자체만 플러싱이 일정 주기로 유지되면 여러분 손톱보다 훨씬 깨끗할걸요, 저 커피 머신이. 물론 커피 머신을 열어보면 그 구조물에 뭔가 늘 통과되지 않는 부분에 커피 가루가 떨어져 있고 그런데 곰팡이 있고 지금도 있을 거거든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제가 먹는 커피 트랙은 계속 플러싱 되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박테리아 세계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바이러스와 함께 살고 있고, 그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없애야 되는 게 아니고, 걔네들은 있고 나는 정상 면역이 있고, 그게 이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게 중요한 거지, 그거를 뭐 완벽하게 깨끗이 한다, 커피 머신의 구조물에 뭐 곰팡이 있다,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마치 여러분 뭐 세면대 하수구에 엄청 지저분하고 거기 균이 있다고 수도꼭지로 나오는 세수하는 물이 지저분한 건 아니잖아요. 원두가 가격이 올랐어요. 원두가 가격이 요즘에 얼마지? 3만 얼마까지 원두 가격 꽤 올랐던데. 이 커크랜드 원두가 한 2만 원대가 넘죠. 지금 꽤 비싼데,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커크랜드 원두 가격 올라서 이제는 경제성 없지 않냐, 그렇진 않죠. 요즘에 좀 바뀐 게 이슈들이 있어요. 원두 가격이 올랐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이슈가 생겼냐면, 저의 커피 생활도 변화가, 저렴한 커피 가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컴포즈 커피, 메가 커피, 그 다음에 바나나 프레스인가 뭔가, 그 이슈를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할게요. 원두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했나 하면 이렇게 했어요. 그 코맥스에서 나오는 1리터짜리 보온병이 있는데, 이 보온병을 샀어요. 여기다가 에스프레소 샷을 보통 한 4샷 정도 뜨거운 물을 넣어서 이걸 갖고 다녀서 여기다 커피를 넣어서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원두값이 비싸졌으니까 그러면 나는 더 적극적으로 이 원두를 먹음으로써 오히려 내 커피 생활의 단가를 낮추겠다라는 전략을 했고요. 그러니까 나가서 한 잔도 안 사 먹겠다는 전략이죠. 그렇게 했는데 나쁘진 않았는데, 제가 요즘엔 안 들고 다녀요. 이걸 왜 안 들고 다니냐면 요즘엔 제가 지하철을 많이 타거든요. 지하철을 많이 타는데 이 1리터면은 꽤 무거워요. 그래서 이거는 안 무거운데 이거 보온병은 좋아요, 코맥스. 그러니까 뭐 차 끌고 다니거나 그런 분은 구입하셔서 4샷 넣고 물 넣고 이걸로 커피 생활 하시면 여러분 지출에서 커피 생활은 아예 돈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시면 되는데, 이게 지하철을 타고 다니니까 너무 무거워서 안 갖고 다니고, 얼마 전에 제가 구입한 게 있는데, 얼마 전에 구입한 거는 이 제품인데, 요거는 락앤락 제품이고, 뭐 워낙 유명한 브랜드라서 뭐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 300cc짜리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이렇게 버튼이 있는데, 버튼을 딱 누르면 이렇게 열려요. 이런 제품을 구입한 이유는, 이렇게 돌려서 열면은 뚜껑 어딘가에 놔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제품 이렇게 딱 이렇게 여기다가 커피를 한 잔 내면 한 잔이라도 덜 사 먹는다 라는 목적으로 여기다 한 샷 넣고 물 넣고 갖고 다닙니다. 한 잔 정도. 이건 무겁지가 않아요, 커피도. 그리고 왜 이렇게 딱 누르면 열리는 거였냐면, 자동차에서도 컵홀더에 딱 걸고 내가 마시고 싶을 때 딱 열고 이렇게 마시고 닫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품을 샀고, 만 얼마인가? 만 한 3,000원인가 5,000원인가 밖에 안 합니다. 이런 커피들이 생겼죠. 바나나 얘도 테이크아웃 1,500원, 컴포즈도 1,500원, 메가커피도 1,500원. 저 사실 그 커피들을 잘 몰랐는데 저한테는 거의 그냥 이런 말 해도 되나? 약간 듣보잡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아마 컴포즈 커피는 뭐 BTS인가로 광고를 했고, 뭐 뉴스에 논란이 뜨더라고요. 컴포즈 커피가 BTS한테 엄청난 돈을 주면서 광고를 해갖고 그 광고비를 점주들한테 떠넘긴다, 뭐 그래서 뭐 이슈가 되던데, 뭐 이제 그 계약 관계는 제가 사실관계 모르니까 그거에 대한 논점은 제가 할 얘기는 아닌데, 저는 그 전까지는 이제 컴포즈는 이 뭐 점주들님께 죄송해요, 뭐 이 듣보잡이지? 약간 그냥 아예 인식이 안 됐는데, BTS가 광고를 한 커피야? 그래서 그러면 믿고 먹어봐도 되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을 듣고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확실히 또 광고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긴 해요. 그리고 메가커피도 손흥민이 광고를 했나? 그래서
메가커피는 또 지점이 워낙 많고 딱 횡단보도 앞에 보통 지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앱을 깔고 있는데 컴포즈랑 메가커피는 앱을 깔고 있고 제가 다니는 근처에 갈 때 미리 주문해 놓고 테이크아웃 합니다. 그래서 옛날이랑 바뀐 게 옛날에는 테이크아웃 할 때도 뭐 스타벅스에서 많이 했잖아요. 5,000원 주고 스타벅스에서 내가 자리를 사는 거는 아깝지 않은데 자리에서 뭔가를 한두 시간이라도 한다면 하나도 안 아까운데 오히려 스타벅스가 요즘에 굉장히 가성비죠. 사실은 되게 오히려 저렴하잖아요. 욕은 혼자 다 처먹고 비싸다고. 테이크아웃은 바나나, 컴포즈, 메가 셋 중에서는 메가를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고. 왜 그 얘기를 하냐면 1,500원짜리 테이크아웃 1,500원짜리 이런 커피들이 꽤 괜찮다 보니까 이제 정말 이렇게 커피를 싸들고 다니는 거의 가치가 조금은 좀 떨어졌습니다. 예전만큼은. 예전에는 정말 막 하루에 3잔만 내가 이걸로 먹어도 15,000원씩 막 버는 느낌이었는데 요즘에는 테이크아웃이 1,500원이니까 뭐 내가 굳이 하루 종일 먹을 커피를 싸들고 다니는 것도 좀 에바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보통 한 잔 정도, 한 잔 정도는 이걸로 처리하고 뭐 오후나 저녁에는 그냥 동선이 맞는 데서 컴포즈, 메가 뭐 이런 데서 한 잔 테이크아웃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영상 좀 보여드릴까요? 어떻게 커피 뽑는지. 요 위에 원두는 이렇게 부어주면 되고, 요 아메리카노라면 물이 많이 나오는 거고, 요건 이제 두 잔 한 번 두 샷의 아메리카노가 나오는 거고, 물도 2배. 요건 에스프레소 더블. 지금은 300cc에다가 물 섞을 거니까 요것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에스프레소 원샷, 원두 양은 이렇게 많이 해서 시작. 자, 이렇게 원샷이 나왔고요. 뜨거운 물 끓이는 건 꼭 살 필요는 없어요. 저 기계에서도 뜨거운 물이 나오니까 굳이 살 필요 없는데, 요거는 이제 온도를 딱 세팅할 수 있는데, 전 사실 약간 가격이 있을 텐데 이렇게 비싼 걸 사지 않는데 엄마가 사놔갖고 어쩔 수 없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물도 부어주고, 이렇게 하면 커피가 완성돼서 요 하나만 딱 들고 다니면 되는 겁니다.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입니다. 계속 주행을 하시려거든 주행차로로 내려오십시오. 앞지르기 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